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시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시 함수. 어, 해시 함수는 우리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뒤에 보면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 임의의 길이의 원본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고정된 길이 다이제스트 Y, 고정된 길이의 다이제스트를 받는다. 비트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비트열을 여기 있네요. 고정된 길이의 비트열을 받는다. 그래서 고정된 길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길이는 같아요. 그래서 이 해시 엔진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해시 함수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를 배우는데 여기서 해시 함수의 세 가지 보안 요구 사항은 꼭 지켜야 되는 게 제1 역상 저항성, 제2 역상 저항성, 충돌 저항성 이것들이 꼭 핵심 보안 요구 사항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시 함수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거죠. 우선은 제1 역상 저항성은 단방향성입니다. 우선은 원본 평문이 여기 보면 평문이 해시하면 해시값 y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역산을 한다고 해서 x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해시값 y에 대해서 hx는 y라는 결과값을 만족할 때 x를 찾는 거는 완전 불가능해야 된다. 그것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1 역상저항성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제2 역상저항성은 약한 충돌저항성, 충돌저항성, 제3 역상저항성은 강한 충돌저항성인데 이거 뭐냐면 이미값, 여기 x와 hx를 가진다고 했을 때 hx는 hx 다시를 만족하는 x-를 찾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해시 값이 똑같은 대체제 파일은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충돌 저항성은 저희 스트롱 콜루전 인스텐스라고 해서 강한 충돌 저항성이에요. 아무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연하게 해시값을 가진 이미 서로 다른 두 입력상을 찾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생일 공격은 어 확률적으로 우연히 이미 두 생일이 같이 나올 확률을 이용해서 충돌 저항성을 우연히 봤는데 생일이 같다. 이거를 통해서 충돌 저항성을 깨뜨리는 공격이 생일 공격이라고 합니다. 생일 공격이라는 게 있어. birthday attack이라는 거. 이게 이제 공격이고, 이 세 가지의 저항성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해시 함수의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별로는 아까 말한 대로 다이제스트 출력 비트 길이와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우선은 블록 크기는 MD5 그다음에 그다음에 SHA2인데 주로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우리 핵심으로 사용되고 MD5는 512비트의 출력이 128. 이 출력이 중요합니다. 여기 128인데 여기는 160이다. 출력 길이가 이제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인터넷 보안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SHA다. 이거는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 모델이고 MD5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 아까 말한 대로 다이제스트가 비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요거는 어디에서 MIT에서 처음에 만들었대요. 근데 이 MIT에서 만들었는데 문제가 설계 결함하고 충돌 분석 공격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안전하지가 않은가 봐요. 지금 현재는 단순히 무결성으로만 사용되고 이 취약성으로 개발된 게 SHA 1이고 요거는 CQAC 알고리즘 1 지금 현재는 2로 해서 출력 길이가 확장되고 있다. 첫 번째는 160비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외에도 미국 표준 기술연구소에 제정한 이제 표준 해시 체계가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SHA-2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해시 함수의 구조가 결국에는 머클 남가드의 이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메시지에다가 어떤 패딩을 적용해가지고 여기다 어떤 사이즈를 맞추는 거죠. 형식 봐서 압축 함수를 쓴 다음에 그 해시 함수의 최종 해시값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머클 담가드의 구조여서 MD5나 SHA2에 채택된 전통적인 구조인데 최근에 이제 솔트 아까 앞서서 우리가 수업 시간 첫 번째에 배웠어요. 솔트 구조. 이거는 패스워드 값에다가 애초에 앞뒤로 무작위 난수를 해가지고 해시엔지를 치면 고유한 해시값이 아니라 뭔가 고유한 해시값을 계산할 수 있는 레인보우 테이블을 하고는 다른 값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앞뒤에 난수를 붙이면 해시값은 계속 다르죠. 길이만 같고. 그래서 동일한 패스워드에 동일한 해시 출력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방식을 난수를 결합해서 진행한다. 그게 솔트의 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 해시 함수든 이제 두 번 해시, 시 함수든 이제 인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인데, 어, 그 메시지 인증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 인증 코드는 여기 MAC라고 하는데 단순히 앞서 해시 함수가 제공하지 못하는 송신자 인증, 그러니까 출처 인증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이제 동일한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는데 송신자는 메시지와 이제 비밀키를 입력해서 그 메시지 어덴티피케이션 코드라는 메시지 인증 코드 값을 생성해서 메시지와 함께 보내는 거죠. 수신자 역시 자신이 가진 동일한 비밀키로 메시지 인증 코드 값을 계산해서 도중에 이제 변조가 있었는지를 서로 대조하는 메시지 인증 코드라는 거. 그래서 메시지를 인증하기 위한 메시지 어덴티케이션 코드. 요게 이제 동작 원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대칭키, 비밀키를 가지고 어, 이 메시지 인증 코드 값을 통해 가지고 서로 검증을 하는 거죠. 중간에 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똑같이 수신자도 대칭키 가지고 메시지 인증 코드를 통해서 검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공통키 보유자가 보냈는지 문제가 안 돼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동일한 비밀키를 이제 공유를 받고 수신자는 자신이 가진 키로 재계산해서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그래서 송신자가 준 동일한 비밀키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서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송신자의 비밀키가 그냥 그대로 공유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메시지가 전송 도중에 변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공동키 보유자가 보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송신자를 인증하는. 다만, 근데 여기에서 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메시지 어덴티피케이션 코드는 부인 방지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어, 앨리스가 보낸 게 확실해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판사가 그런 거죠. 어, 본인도 송신자 똑같은 메시지 인증 코드를 임의로 위조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똑같으니까 네가 위조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수신자와 송신자가 모두 똑같은 메시지 인증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누구든지 위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3자한테 무조건 송신자가 보낸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 방지가 불가하다. 그래서 부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대칭키 기반의 전자서명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메시지 인증 코드는 대칭키를 공유함으로 무결성, 인증성, 부인 반지를 모두 제공한다라는 거는 100% 오답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인증 코드는 두 가지. 일방향의 시함수를 통한 거. 그 다음에 사이퍼, 암호화되는 AES나 DES 같은 대칭기 블록 암호 운영 모드를 기반으로 응용한 거. 그래서 최초의 블록의 출력을 맥값으로 활용하는 그 CMAC, 그다음에 해시 기반의 일방향의 핵시함수를 결합한 맥구현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단순한 해시 함수든 메시지 인증 코드든 전자서명이든 무결성을 검증한다. 무결성 부분에서는 다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인증하는 방법은 메시지 인증 코드라든지 이건 단순한 해시 함수를 통해서 무결성만 검증하고 메시지 인증 코드나 전자서명은 인증이 가능하다. 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하고 이 중에 전자서명만이 아까 말한 대로 비대칭 구조의 전자서명만이 부인 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거는 hx가 y에서 결과값 y를 보고 원본 x를 못 찾게 하는 성질을 제일 역상저항성, 그 다음에 이미 두 값이 우연히 같은 값의 해시 값을 쌍을 찾는 생일 공격은 충돌 저항성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MD5는 128, 샤일은 160, 그 다음에 무결성은 입증되지 부인 방해는 절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